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실 백악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미리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걸 듣고 아니 얼마나 CPI가 부담스럽게 나올 거면 이 미리 시장에 언급을 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월 CPI가 40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상치인 7.3%도 웃돈 7.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구성 항목들의 가중치가 변경돼서 1월에는 좀 높게 나오긴 하겠다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말 걱정되긴 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에너지 부문과 기름 가격 그리고 중고차 가격 부문의 이 비중이 눈에 띕니다. 병목 현상을 잘 보여주는 내구재가 바로 이 중고차 가격일 텐데요. 신차가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계속 부담스럽게 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정말 부담이긴 한데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는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지금 하루 이틀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위쪽을 향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에 서서히 더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경제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면 괜찮겠지만 현재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공급이 좀 부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질 소비나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서 부담스러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이 매파적인 방향이 과연 이런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까 고심이 깊을 듯합니다. 어쨌든 앞서 그 수치만 발표했을 때에는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미 증시가 반등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기름을 부은 건 매파 인사죠. 블러드 총재였습니다. 워낙 강력한 매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발언이 나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7월까지 연준은 총 3차례의 회의가 있는데 그 3번 모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인데요. 2분기에는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QT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수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보시죠. CME 패드워치 자료 캡처해 왔습니다. 3월의 금리 인상 타깃이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전날의 수치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했죠. 3월에 25bp 인상에 베팅하는 게 원래 그 전날은 76%였는데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3.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베팅이 다 이쪽으로 몰렸죠. 50bp 인상으로 집중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약 1시간 전에 캡처한 내용인데 수치가 계속 변하죠.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여기가 90이었고 여기가 10 정도, 9대 1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의 말에 따르면 3번의 연준 회의 중에서 한 번은 50bp를 단숨에 올려야 한다는 건데 시장은 3월에 당장 이걸 반영할 가능성을 높게 본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이 긴축 속도가 정말 부담스럽게 빠른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급등 쇼크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이 시장의 낙폭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뒷걸음질 쳤는데 특히 금리 문제는 이 나스닥 기술주에 직결되는 문제죠. 낙폭이 가장 컸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우리는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인 2%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1.6%를 단숨에 돌파해서 올해의 총 6차례의 금리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사실 그렇게 급등까지는 아닌데 지금 역외 환율 NDF가 좀 부담입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다시 1,200원을 돌파하는 수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전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정말 붉은 물결 일색이죠. 종목별 이슈를 보는 게 정말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초록 부분이죠. 월트 지진이가 3% 플러스권을 나타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이슈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나마 또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는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간밤 3.3%가량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 조금이나마 방어력을 더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상승 이유 함께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 합작법인의 반도체 생산 차질 소식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일부 재료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 공장 두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언제 회복할지는 아직 회사 측의 공개는 없습니다만 사실 반도체 라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해결되는 건 아니죠.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 개 분기 정도 되죠. 이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피해 규모는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 정도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삼성의 시안 공장 랜드 사고 기억하시죠? 그 규모의 약 5배나 웃도는 그런 규모입니다. 랜드 부문의 점유율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절반 정도 담당을 하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2위, 4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10%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간밤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던 겁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긍정평가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낸드 플래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 관련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앞서 미리 언급해드린 월트 디즈니 따로 떼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OTT 구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테마파크가요. 정말 실적에 효자 노릇을 해줬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없었던 모양이죠. 테마파크 부문의 실적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디즈니 월드, 이 테마파크는 사실 리오프닝주가 연결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여러 주는 지금 방역정책 전환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 완화한 건 아니지만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지금 조치가 있었고요. 이제 뉴욕주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독감 같은 계절성 유행, 엔데믹이 됐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속속 해제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의 흐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을 보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의 이 관심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찍힐 기업이 무엇인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는 백화점과 의류주가 많은 보고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